KF-21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첨단 초음속 전투기이다. 지난 9일 KF-21 출고식이 진행됐다. 출고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KF-21의 지상과 비행시험을 마친 후 본격적인 양산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고식을 진행한 KF-21은 전자전 대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KF-21 성능이 음속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와 7.7톤의 무장 탑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KF-21은 국내 개발로 언제든 부품을 교체 및 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한편 국민들은 KF-21 보라매라는 호칭을 붙였다.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2. 밀떡 최대 떡밥 KF-X 사업사 KF-X의 목표 그리고 4.5 세대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방위산업은 끈끈했다. 한국산 잠수함이 인도네시아로 넘어갔다. 2011년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1조 3천억짜리 계약을 했다. 1. 이번 함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인도했고 3번 함은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인도네시아 자밤섬 수라바야의 8조선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이었다. 1차 사업이 무사히 마치고 나서 인도네시아는 추가로 3척을 더 주문했다. 이번에도 대우는 인도네시아 8조선소와 3척을 공동 건조해서 2026년까지 인도할 계획이었다.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방위산업 교류는 꽤 끈끈했다. 미래를 위한 전략병기였던 잠수함과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았던가? 2020년 10월까지만 해도 별 잡음 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1조 1천억대의 이 계약은 잘 진행됐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 융자 절차를 마쳤고 신용장만 나오면 계약금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15%인 1,600억 원이 입금되면 계약이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었는데 계약금이 날아오지 않은 거였다.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2020년 10월 야당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다각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라는 말이 나온 거였다. 단순히 국방장관이 바뀌어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거부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이미 그 이전에 KF-X 때부터 인도네시아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같이 KF-X를 만들기로 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화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48대를 현지 생산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같이 뛰어들기로 했다. 중국이 저렇게 설치는데 저걸 막아내려면 바다에선 잠수함으로 하늘에선 전투기로 상대해야 한다. 이참에 우리도 잠수함도 건조하고 전투기도 만들자. 무기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만들자는 거였고 그 카운트 파트너로 한국이 된 거였다. 이렇게 같이 생산하려면 돈을 같이 넣어야 했다. 처음엔 인도네시아도 잘했다. 2016년에는 분담금 500억 원을 전부 납부했다. 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1,841억 원 중 452억 원만 냈다.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987억 원 전액을 미납했다. 이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살림살이가 힘들어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 라면서 변명을 했다. 우리도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해줬다. 몇 번 독촉하니까 2019년에는 1,320억을 납부했다. 2019년 분담금이 1,907억인데 587억을 미납한 거다. 그리고 2020년 분담금 2,081억은 또 미납을 했다.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은 1조 7,338억이다. 2021년부터 내야 할 돈만 9천억이 넘어간다. 그런데 2020년까지 미납된 금액만 6,044억이다. 이건 경제위기 문제도 아니고 이건 핑계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다.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 성향 문제도 아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KF-X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었고 그 대안으로 프랑스가 치고 나오기 시작한 거다.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게 프라보어가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하면서 무기 구매 의사를 타전했다. 프랑스의 라팔과 미국의 F-152X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라팔은 프라보어가 취임 직후부터 구매설이 계속 흘러나오던 기체이다.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이 기체들의 구매 대수다. F-152X의 경우는 6대, 라팔의 경우는 36대를 구매할 계획이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앞에 언급한 KF-X 구매 대수와 비교해보기 바란다. 만약 별개의 기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KF-X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치가 프랑스의 라팔 정도의 성능일 거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라팔 정도의 성능만 나와도 대성공이라 생각한다. 4.5세대 전투기 중 라팔은 준수하게 뽑혀져 나온 편이다. KF-X의 현실적 목표라 할 수 있는 라팔을 사겠다는 거다. 이게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우린 생각해봐야 한다. 라팔만큼의 성능이 나올지 의문인 KF-X에 돈을 묻는 것과 아예 라팔을 사들여오는 것. 그 양자 사이의 간극. 인도네시아의 행태가 괘씸해 보이고 그들의 정치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속내 때문인지 모를 이유를 가지고 고민하기 전에 우선 돌아봐야 할게. KF-X가 과연 매력적인가? 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레버리지로 그들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KF-X에 마음이 떠났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 일부에선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스스로 기술 확보해서 인도네시아에 주지 않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말부터 시작해 국뽕 가득한 꽃그림들을 그리는데 이건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외부에서 보기에 KF-X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 이유를 찾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걸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말 전투기라면 그나마 상관이 덜 하겠지만 이건 외부 수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전투기다. 즉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KF-X는 4.5세대급을 목표로 만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KF-X의 현실적 목표는 라팔급이다. 중형 쌍발 전투기의 4, 5세대급으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에서 라팔 정도면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적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아무리 판단해 봐도 라팔급 기체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전투기 세대 구분이다.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1세대 전투기는 1950년대 한반도 하늘에서 싸웠던 세이버와 미그 15를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 레이더도 없고 아음속의 속도에서 기관총을 쏘던 전투기들이다. 2세대 전투기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소위 말하는 센츄리 시리즈,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 공군 전투기 식별번호 중 100번대의 기종을 의미한다. 농담삼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체가 나온다고 하던 시절, 가 한참 찍혀져 나오던 시절인데 초음속 시대가 열리면서 항공역학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레이더와 미사일이 기본 옵션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3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에 개발된 전투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F4 팬텀을 생각하면 된다. 이때부터 항공전자공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전자전이 시작됐다. 4세대 전투기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개발된 전투기들은 이때부터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AESA나 IRST 같은 게 장착되기 시작하고 항공전자장비, 에이비아닉스들이 컴퓨터의 발달로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스텔스다. 5세대 전투기라 하면 기본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애초 KF-X는 5세대 전투기 개발을 타전하다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게 됐다. 상식적으로 한국이 지금 당장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건 무리한 목표 설정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도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목표치는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정도다. 여기서 나오는 게 4.5세대급 전투기 KF-21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첨단 초음속 전투기.